보증금 5억 전세에 사는 4인 가구가 있습니다. 월급 350만 원, 가족 4명. 5월 10일 아침에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5월 9일 자정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첫 청구서를 받은 사람은 다주택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주택 임차인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안 샀는데 내가 5천을 더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한편은 5월 10일 아침에 도착한 그 5천만 원짜리 통보부터 6월 7일 갱신일까지 28일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봅니다. 먼저 한 가구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025년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480만 원, 월평균 소비 지출은 350만 원입니다. 가장 월급 350만 원, 배우자 시간제 80만 원, 자녀 둘, 매월 저축 130만 원, 보증금 5억 전세에 들어간 지 2년 됐습니다. 6월 7일이 갱신일입니다. 5월 10일 아침 9시 임대인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인상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통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임대차보호법 7조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5억의 5%는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천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답은 임대차보호법 6조의 3, 2항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통보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막힙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 집에서 나가야 하고 새 전세를 찾으려면 시장가로 계약해야 합니다. 5천이 나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게 5월 10일 아침에 도착한 통보의 진짜 의미입니다. 5% 상한이 아니라 시장가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 양도세 통과 후 다주택자가 매도를 멈추면 전세 매물이 동시에 잠기고 그 잠긴 시장에서 신규 전세 가격은 10%에서 20% 인상이 전망됩니다. 5억의 10%는 5천, 20%는 1억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아침에 도착한 통보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새 임차인에게 시장가로 다시 임대하거나 임차인에게 협의 명목으로 5천 인상을 요청하면서 거절 시 갱신 거절을 시사하거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이 받는 부담은 5천에서 1억 사이입니다. 5월 9일 자정에 무엇이 바뀌었길래 다음날 아침에 이 통보가 도착했을까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2026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월 1일 5만 5천 건이었던 매물이 3월 21일 8만 건까지 올랐다가 5월 4일 7만 2천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3월 정점은 다주택자 손절 시간표가 만든 숫자입니다. 5월 9일까지 팔자고 결심한 다주택자들이 1월부터 매물을 던졌고 5월 9일 자정까지 그 시간표가 마감됐습니다. 5월 10일 자정 이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2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차익 5억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1억에서 1억 5천 더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매도를 멈춥니다. 매도보다 전세 끼고 보유가 합리적이거든요. 문제는 다주택자 한 명이 매도를 포기하면 시장에서 매물 한 채와 전세 매물 한 채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보유한다는 건 그 다주택자가 임대인이 되어 그 집을 시장가에 다시 내놓거나 갱신 거절을 통해 시장가 신규 계약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청구서가 도착합니다. 임차인 청구서입니다. 5월 10일 아침에 통보를 받은 4인 가구는 28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6월 7일 갱신일이 마감입니다. 시뮬레이션 3가지를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 5% 상한 협의 갱신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안 하고 5천 대신 5% 상한인 2,500만 원으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가능하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시장가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라 양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양도세 통과로 다주택자 임대인 협상력이 강해진 시점이거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갱신 거절 후 시장가 신규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통보하고 임차인이 그 집에서 나간 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시장가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4인 가구 입장에서는 새 전세를 시장가 5억 5천에서 6억으로 찾아야 합니다. 추가 부담은 5천에서 1억입니다. 여기에 이사 비용 약 200만 원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집의 시장가 협의 갱신입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시사하면서 5천 인상에 합의하면 같은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절약하지만 추가 부담 5천은 그대로입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추가 부담 2,500만 원에서 1억 사이가 됩니다. 4인 가구 월급 350만 원 기준으로 저축 130만 원이라면 2,500만 원은 약 19개월, 5천만 원은 약 38개월, 1억은 약 76개월의 저축액입니다. 사실상 28일 안에 마련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8일 동안 그 가구는 어떤 길을 따라갈까요? 시간 순으로 그려봅시다. 5월 11일에서 5월 15일, 첫 닷새는 대출 한도 확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은 KB나 신한 같은 시중은행에서 신용도와 소득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월급 350만 4인 가구의 경우 추가 한도는 2천에서 3천 정도입니다. 5천을 채우려면 부족합니다. 5월 16일에서 5월 22일, 다음 일주일은 적금 해지와 가족 도움 검토입니다. 자녀 학원비를 줄이고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단계입니다. 그 부모님 세대도 기초연금 40만 원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천만 원을 빌려주시면 그분들의 노후 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5월 23일에서 5월 30일, 셋째 주는 외곽 이전 검토입니다. 서울 강북에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외곽으로 이전하면 보증금이 1억 이상 줄어듭니다. 다만 자녀 전학과 출퇴근 시간 2시간 추가가 따라옵니다. 5월 31일에서 6월 6일, 마지막 주는 월세 전환 검토입니다. 보증금 5억을 1억으로 줄이고 월세 100만 원을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다. 월급 350만 원 가구가 추가 월세 100만 원을 부담하면 가계 흑자는 13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사실상 저축이 멈춥니다. 자녀 학원비와 보험료 인상 시즌까지 겹치면 매달 적자가 시작됩니다. 그 적자는 신용카드 할부와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어집니다. 6월 7일 갱신일, 4인 가구는 4가지 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어느 길을 골라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결정입니다. 5% 합의갱신은 임대인 양보가 필요하고 시장가 협의갱신은 5천 추가 부담이 따라오고 신규 전세 이전은 5천에서 1억과 이사 비용이 따라오고 외곽 이전은 자녀 전학과 출퇴근 2시간이 따라옵니다. 양도세 통과 다음 날 무주택자가 받은 첫 청구서는 그 자체로 한 가구의 28일 시간표를 흔드는 통보입니다. 여기서 9월 9일이 등장합니다. 5월 10일에서 정확히 122일 뒤입니다. 9월 9일까지 강남 다주택자는 잔금을 마감해야 양도세 중과를 회피합니다. 그 122일 동안 강남 매물은 잠기고 한강벨트, 마용성, 노도강으로 매수 대기자가 이동하면서 그 동네 임차인 시장이 또 한 번 흔들립니다. 5월 10일에 출발한 5천 청구서가 6월 7일에 결정되고 그 결정의 영향이 9월 9일까지 122일 동안 시장 전체로 확산됩니다. 122일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월에 남은 22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부터 9일까지 합쳐서 122일입니다. 그 122일 동안 무주택 4인 가구가 받는 청구서는 한 장이 아닙니다. 6월에 전세 갱신 청구서, 7월 16일에 1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 8월 31일에 60만 원 지원금 사용 마감, 그리고 매월 가계부에 도착하는 물가 청구서까지 더해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2.6%를 기록했고 5월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9만 원, 연 109만 원의 추가 지출이 따라옵니다. 5천 갱신과 109만 원 물가, 그리고 7월 재산세까지 합치면 무주택 4인 가구가 122일 동안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보증금 5천에 매월 9만 원에 7월 재산세 30만 원 안팎입니다. 합쳐서 5천에 약 13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이 가구의 월 저축 130만 원이 122일 동안 거의 그대로 청구서에 흡수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시간표. 같은 시점에 강남 다주택자는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다주택자는 9월 9일까지 잔금을 마감하면 양도세 중과 1억에서 1억 5천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122일 동안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압박은 있지만 잔금이 마감되면 그 다주택자의 통장은 여전히 서울의 다른 한 채를 보유합니다. 무주택 4인 가구는 같은 122일 동안 5천을 마련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 다른 입장입니다. 11월 9일까지면 184일입니다. 신규 주재지역의 잔금 마감일입니다. 9월 9일 이후 강남에서 빠진 매수 대기자가 한강벨트와 마용성으로 이동하고 그 풍선이 11월 9일까지 또 한 번 옮겨갑니다. 그 시간표 위에서 무주택 4인 가구가 매번 시장가 갱신 통보를 받게 됩니다. 5월 10일 첫 통보, 6월 7일 첫 결정,
9월 9일 강남 호가 1차 인상, 11월 9일 한강벨트 호가 2차 인상. 그 사이에 12월 갱신 시즌이 또 한 번 옵니다. 한 무주택 4인 가구가 받는 청구서가 1년 안에 두세 번 갱신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부동산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시한부 정책 변경 직후 임대료 시장은 평균 6개월 안에 새 균형 가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양도세 통과는 그 6개월 시계가 5월 10일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도세 부활 자체는 다주택자 차익에 합리적인 정책 목적을 가집니다. 다주택자에게 1억에서 1억 5천 추가 부담을 지우는 정책. 그런데 그 정책의 첫 청구서가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 임차인에게 5천에서 1억으로 도착하는 시장 구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흐름. 내가 집을 안 사는데 내가 5천을 더 마련해야 하는 이유. 그 답이 5월 10일 아침에 도착한 메시지 한 통. 5월 10일 아침에 도착한 5천 인상 통보. 5월 11일에서 6월 6일 사이 28일 자금 마련 시도, 6월 7일 갱신일에 마주하는 4가지 길, 그리고 9월 9일까지 122일 동안 무주택 4인 가구 통장에 도착하는 청구서 5장. 이 시간표가 5월 9일 자정에 시작된 단 한 가지 사건의 결과입니다. 양도세 통과가 다주택자에게 1억을 부과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5천을 가져오는 그 시장의 시간표를 다음 편에서 9월 9일 강남 D-122 카운트다운으로 한 번 더 같이 따져봅시다.